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에즐런트에서 RF 컴포넌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7월 3일 웹캐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웹캐스트의 제목은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한 물질 특성, 그 중에서도 유전율, 투자율 측정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웹캐스트를 진행해 주실 에즐런트 기술지원부의 이철환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환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즐런트 기술지원팀의 이철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웹캐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웹캐스트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각각의 고유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 특성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유전율이나 투자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물질들의 고유 특성들을 이용해서 산업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송선로에 쓰이는 PCB의 유전율, 또 전자파가 뇌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하 테스트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사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뇌의 특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뇌와 비슷한 액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액체의 유전율값 측정, 또 13.56MHz RFID 안테나에 필요한 페라이트 재질들에 대한 투자율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서 최근 필기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단말기 안에 들어가는 투자율과 관계된 매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율과 투자율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측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이 매질들이 쓰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하 테스트의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채택하고 있는 880MHz라든지 1.8GHz 대역에서의 액체의 유전율 측정 결과가 필요하겠죠. 또 최근에는 수 기가헤르츠 대역뿐만이 아니라 수십 수백 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해서도 결과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물질의 특성들을 뽑아내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십 기가, 수백 기가헤르츠 대역에서는 S 파라미터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기들이 사용이 되어져야 하고요. 30MHz 이내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한 캐패시턴스 측정 결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 및 임피던스 분석기들을 이용해서 물질의 유전율 및 투자율들을 측정하기 위한 에즐런트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유전율하고 투자율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유전율이나 투자율들이 어떤 물질의 고유 특성들이기 때문에 재료 쪽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고, 전자 쪽이나 통신 이런 분들이 사실 쉽게 다가서기 힘든 부분들인데요. 간단하게 유전율이 뭐다, 투자율이 뭐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전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기장이라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AC 시그널, 즉 사인 파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 물질 내부에 있는 전하들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잘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유전체 내에서는 AC 시그널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약해지는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투자율의 경우에는 유전율에서의 전기장과 달리 자기장이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투자율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투자율과 관계된 항목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폐 효과 부분이 가장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파 차폐를 위한 챔버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챔버 같은 방 안에서는 외부의 전자파들이 전부 차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챔버 안에 있는 벽면에는 투자율이 매우 높은 액체들이 발라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의 전원단에는 페라이트 재질의 코어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율과 유전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를 이제 들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걸 들을 때 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분야의 분들이 이거에 대한 그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유전율과 투자율 쪽, 저희 에질런트에서는 사실 교류 신호, 즉 AC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 거의 전자 쪽, 통신 쪽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전송 선로, 즉 PCB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 또 많이 쓰이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워낙에 유전율과 투자율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 가장 특이했던 분들은 토목공학과 분들이 또 계셨고요. 신소재공학 쪽, 또 농업공학 쪽에서도 이러한 유전율 부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토목공학과 같은 쪽에서는 어떤 토양에 흡수되어 있는 액체 성분, 즉 액체 성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양의 유전율 값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이런 소재들이 유전율에 따라서 특성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또 특이하게 농업 쪽에 관련된 분들은 우유, 또 설탕,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 같은 경우, 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유전율 값이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부분이 타겟팅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세미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